청와대 대변하는 김의겸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제일 처음으로 불을 붙이고 한겨레 신문이 그거를 집혀가지고 최순실의 이름을 밝혀냈습니다. 그 미르재단에. 그리고 마지막 방점을 찍은 게 JTBC 손석희였습니다. 격으로 따지면 김의겸이 청와대 대변인 갔으니까 손석희는 국무총리나 그 정도 가야 되겠죠. 아니면 뭐 또 다음에 대통령 후보 나오든지. 손석희 대통령 야심이 있었을 겁니다. 한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언론이니까. 거기 조금 더 하면 손석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손석희 그 언론인이요, 한국에서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는 언론인의 10년 동안 제1위였습니다. 근데요, 손석희 언론인은 그 사람은 언론인이 아니에요. 글 쓰는 기자가 아니에요. 앵커 배우예요. 배우. 각본을 써주면 있는 사람인데 연기를 잘합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요, 원래 어릴 때부터 도둑질을 잘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자기 말이에요. 자기가 도둑질 잘했대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자기가 남의 집에 가서, 가게 가서 풍선 훔쳐오면 아버지가 야단을 치면은 손석희가 그랬대요. 아, 이거 뭐 그 집에 풍선 많은데 이거 하나 가져오면 내가 뭐 so what's the difference? 이게 손석희의 어릴 때 머리 구조였습니다. 근데 그 머리 구조가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MBC 앵커 할 때는요, 다른 방송사에서 수십억 들여서 놓은 출구조사를 훔쳐가지고 보도했어요. 그래서 방송위원회부터 징계받고 했어요. 또 그 사람이 최순실 TV 나왔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미국에서 미네소타이가 대학 갈 때 논문 표절했어요. 그것도 훔친 거죠. 남의 글 훔친 거죠.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 존경받는 언론인입니다. 대한민국의 양심과 정의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최순실 TV를 제일 처음 터뜨렸을 때 손석희가 한 말이 뭐냐면은,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며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아니, 어떻게 대학 교수도 아니고 조금 지적으로 생긴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아줌마처럼 생긴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고쳐? 이게 그냥 자존심 못 상한,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못, 아니, 어떻게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고쳐? 근데 그게 나중에 또 시간이 가니까 태블릿 PC는 고치는 기능이 없답니다. 그리고 최순실은 고치는 기능, 그 태블릿 PC 쓸 줄 모른대요. 그런데 나중에 손석희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나는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녔다고 그랬지, 그 태블릿 PC로 연설문을 고쳤다고 그러지는 않았다. 전 그 말 해법에 기가 막히,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며, 그러니까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며 연설문을 고쳤다 하는 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 들고 다니면서 고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녔다고 그랬지, 그 태블릿 PC로 연설문을 고쳤다 얘기는 안 했어. 이게 기자들, 이게 언론인들이 잘 쓴 사술입니다. 여기 신문기자 계시겠지만 왜곡 비트는 거죠. 독자들은 모르죠. 그러면은 이런 언론을, 그리고 참 한 가지, 조선일보는 그런데 중앙일보는 왜 그러냐? 중앙일보는 홍석현 회장이요, 야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주미대사였죠. 근데 삼성 X파일이 터졌습니다. 그 삼성 X파일이 뭐냐?
삼성의 검은 돈을 정치인들한테 주는 돈이었어요. 그 딜리버리 펄슨, 그 배달 역할을 맡은 사람이 홍석현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주미대사 사변이고 원래 그거 끝나면은 유엔 사무총장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반기문한테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반기문은 홍석현 회장한테 고마워해야죠. 그리고 홍석현 회장은 또 야심이 많은 사람이 돼서 지역적인 야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JTBC는 좌쪽에다 발을 당기고 중앙일보는 보수 쪽에 담은 겁니다. 그럼 이런 언론을 버리고 가야 되느냐? 매도해야 되느냐? 버려야 됩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면 보수가 기댈 언덕이 없는데 그나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있어서 보수의 그래도 언덕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보수 언론들의 한계는 박근혜 탄핵을 지지했다는 것, 그 앞장섰다는 것, 그 원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바로 보수가 갈 걸림돌이 그겁니다. 박근혜 탄핵 문제를 거론하면 보수가 이길 수가 없어요. 국민의 80%가 넘는 국민이 지지를 했고 보수 언론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3대 보수신문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걸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의 게릴라 부대, 선봉 부대가 바로 유튜브 같은 겁니다. 근데 유튜브는 게릴라 작전만 했지 사실은 주력 부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태극기 부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명예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름도 있는 사람도 아니고 빛을 보는 사람도 아니에요. 주로 노인들, 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가 그나마 지금의 생명을 지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태극기 부대가 없었으면 보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바닥으로 괴멸 상태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태극기 부대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습니다. 원래 투쟁에 있어서는 선명한 사람이, 당당한 사람이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에서 가장 강자가 누구냐? 태극기 부대입니다. 꺼리낄 게 없어요. 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우위에 있으니까. 옛날에 진보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보의 문제가 민주운동 세력을 할 때 선명 세력과 덜 선명 세력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선명 세력이 우위입니다. 왜? 더 떳떳하니까. 투쟁을 더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태극기 부대가 여기에 너무 집착하면은 보수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수는, 태극기 부대는 보수가 일어서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황교안 체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황교안의 정책은 지지하더라도, 한국당의 정책은 지지하더라도 인적 살인이나 인신공격을 해가지고 돌아올 수 없도록 다리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래도 김진태는 탄핵을 반대하고 한국당에 있지만 김진태는 제도권 안에 있고 누구죠? 조원진 같은 경우는 제도권 밖에 있는 당입니다. 그러니까 조원진 같은 경우는 훨씬 운신의 폭이 큽니다. 근데 김진태만 해도 되게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에 있는 그 목구멍 가시들, 여러분 김무성 같은 사람들, 또 보수의 몸을 잡은 유승민 같은 사람들, 이게 보수의 결정적인 발등을 찍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안 했으면, 그 추종 세력이 안 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안 됐죠. 근데 그러면 지금 그
목구멍에 가시를 빼야 되는가? 유승민을 버려야 되는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잘못하면 목구멍 가시 뽑다가 사람 죽어요. 목구멍 상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봐서 의사를 잘 골라서 목구멍 가시를 뽑아야죠. 또 버려야죠. 그리고 김무성만큼은 못하지만 그 계력들이 많아요. 계력. 닭갈비가 뭡니까? 먹을 거는 별로 없는데 버리자니 아까운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에는 계력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요. 그거 버리면 지금 탈나거든요. 자중질환이에요. 자중질환이라면 끝나는 거죠. 지금 버릴 수가 없죠.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 버려야 됩니다. 잘 맛있는 건 조금 먹고서. 그런데 제가 아까 태극기 부대하고 황교안은 서로 공조하거나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공격하더라도. 그리고 태극기 부대가 정책적으로 한국당을 공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때 그 가장 강한 세력이 공격을 하면요, 그 공격을 받는 그 조금 덜한 강한 세력이요 힘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 부대는 한국당을 계속 정책적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신공격이나 인격살인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염두에 둘 게 뭐냐? 탄핵을 지지한 사람들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태극기 부대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잃습니다. 그 사람들을 잃으면 선거에서 집니다. 선거에서 지면은 보수는 집니다. 태극기 부대가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될 사람이 탄핵을 지지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문재인 정부도 죽기 살기로 하지만 한국당 황교안 지사는 죽기 살기로 투쟁을 해야,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재판대 안 가기 때문에 안 가야 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할 거고, 황교안 이쪽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죽고 살기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당 선거에서 보수가 지면은 좌파가 또 한 번 정권을 잡으면요, 그때는 연방제 수순을 밟을 겁니다. 문재인도 그를 다리를 놓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지금 조금 아마 한 텀이나 두 텀이 더 가야 될 겁니다. 여기엔 지금은 혁명의 시대예요. 소리 없는 혁명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 만약에 또 좌파가 여당 선거에서 당선되면 대한민국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내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로 두렵습니다. 그런 상태는 오지 말아야죠. 그러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의 좌표가 뭐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미국을 미워하면서 미국에 살 수 없다는 것이 코리안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럼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지금 아까 애국 포럼에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 빌보드를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큰일을 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모금 운동을 해봤는데 모금 운동만큼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천만 명 박근혜 대통령 서명 1000만 명 서명운동 뭐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거 별로 그렇게 잘하는 거 생각 안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가 있고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지만은 그 서명동의 게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플리즈 좀 배려 좀 해주셔가지고 석방해 주십시오 하는 그겁니다. 결국 석방은 진정서라는 게 그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약해요. 싸움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수는 그렇게 싸우면 져요. 무슨 1000만 명 서명운동 다 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 아이고 이거 1000만 명이 서명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할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냐?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느냐? 미국 정치로 움직여야죠. 그 중에 트럼프로 움직여야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하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거절을 못할 겁니다. 아직은 미국의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키느냐? 무슨 편지를 집중적으로 보내야 되는 편지를 수백 동, 수천 동의 편지를 백악관으로 보내야죠.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됐고 왜 구속된지를 미국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2세들도 모르는데 여러분 아들, 딸도 이런 거 좀 아세요? 몰라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 복잡한 내용을 우리도 알기 힘든데.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그리고 그것만큼은 안 되죠. 그 측근을 로비를 해야죠. 뭐 딸이든지 사위든지 뭐 보좌관이든지 돈 갖다 주려는 게 아니고 로비라는 게 설득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의원 하원들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각자 자기 지역에서 수백 통의 편지를 쓰면요. 그 편지를 받으면 그거를 무시할 만한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 편지를 계속 들어가면요. 만약에 백악관에 수천 통의 편지가 들어가면 트럼프도 할 겁니다. 보좌관들도 할 겁니다. 이게 코리아 아메리칸의 파워를 무시 못하겠네. 근데 그럼 우리가 편지를 어떻게, 영어도 모르는데 편지를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편지를 영어로 샘플 견본 편지를 한 뭐 5개 이렇게 써야죠. 쓴 다음에 다시 서명 받아야죠. 석방해달라고 운동이 아니고 그 효과 없어요. 뭐 서명해봐야 그거 아주 효과 없는 거 아니지만 편지만큼 효과 없습니다. 편지. 근데 편지도요 그냥 써가지고 여기다 사인을 좀 보내줘. 한국 사람들은 안 보냅니다. 그 회수율이 아마 10%가 안 될 겁니다. 서명 받아서 거기다 주소 받고 이런 운동 하시는 분들이 우표 딱지 붙여가지고 직접 보내야 돼요. 편지 보내라고 주면 안 보냅니다. 절대 안 보내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 같지만 그게 큰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만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의 친구들, 세탁소 하시는 분들, 뭐 가게 하시는 분들, 야, 너 말이야 이 편지 쓴 거 읽어보고서 내가 너 편지 하나 좀 써라. 이 비슷하게 미국 사람들 노하면은 노하지만 예스하면 보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참된 용사 같은 참된 용사 같은 분들은 그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가서 자유를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딸, 손자, 소녀들은요 한국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죽었는데 그 자유가 지금 흔들려? 그러면 편지 써주죠.
그러니까 샘플 레터를 그 사람한테 보내면요, 참전 용사 같은 분은 우리보다 더 표지를 열심히 잘 써줄 겁니다. 또 입양인들은 전쟁의 피해자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언론 신문에도 기고를 해야죠. 뭐 로컬 신문 뭐 상관없이 그냥 계속 크고 작은 신문, 미국 신문에다 기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코리아 아메리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 그리고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려는 가장 파워풀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에 상원의원 하원들이 편지를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결의문을 만약에 하원이나 상원에 채택한다고 보세요. 트럼프가 명분 찾죠.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편지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수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2년 정도. 그리고 코리아 아메리칸 이 자체 내에 앞장선 좌파들하고도 대결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세들한테 이 내용을 알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가장 중요한 거는 편지 쓰는 겁니다. 편지 쓰는 거.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지난번, 근데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큰 변수가 뭐냐? 북한의 핵 문제예요. 미국하고 북한의 핵 타결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따라서 한국의 운명도 달라질 수가 있지만 우리 코리아 아메리칸의 운명도 달라져요. 왜 그러냐? 왜 우리 운명이 달라지느냐?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 저는 베트남 협상이 결렬된 거 정말 잘된 일입니다. 정말 잘된, 이번에 타결됐으면 아주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잘 됐는데 다 물건을 갖다가 좀 박수치고 있죠. 그리고 최선희 같은 사람은 미국 깡패 뭐 강도 얘기하니까 또 핵실험하겠다 할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요, 그렇지만 미국하고 북한이 핵을 타결할지도 모른다는 저는 가능성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거죠. 제가 보수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는, 그래 오케이, 당신들 말대로 트럼프가 핵을 타결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건 정말 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는 자기 말로도 예상 불하는 사람이거든요. 내년 이맘때쯤 가서 선거 재선거를 들어가는데, 그래도 핵 타결하는 것이 타결 안 하는 것보다만 정치적 개입을 눌러가지고 낫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능성을 저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능성을 준비 안 하고 희망상으로 믿으면 전쟁에서 집니다. 보수가 제일 잘못한 겁니다. 너무 희망상으로 세상을 봐요. 전쟁할 때는 적을 알아야죠. 희망상으로 보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김일성이 죽으면 김정일이 받으면 곧 북한이 무너진다고 그랬죠. 안 무너지잖아요. 북한 100만이 굶어주니까 무너진다고 그랬죠. 안 무너지잖아요. 김정은이 하면 그 어린놈이 뭘 알아? 무너진다고 그랬죠. 안 무너지잖아요. 그 안 무너진다고 그러면 너 몰라도 욕하지 말고, 그래 이 말이 틀렸을지 모르지만 안 무너졌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을 안 세우는 것이 우리 특히 보수 진영의 맹점이에요. 무너질 거를 생각해 봐야죠. 거기다 전략을 세워야죠. 우리가 군인이 왜 있습니까? 안보가 왜 있습니까? 0.1%의